026676-022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1번 또는 어린이 보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저희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좀 제가 살펴보면 어린이 보험을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정보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우리 네. 부모님들도 이미 어린이 보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많이 가입들 하셨고, 특히나 또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태아보험을 많이 가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태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만기가 30세 만기인 경우들이 조금 대부분이고, 네.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사실 예전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특이하게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의 아쉬움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때쯤엔 30세 만기는 100세까지 늘려주는 게 유리하고, 또 보장이 작았던 부분들은 추가로 가입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유리할 때입니다. 네, 보험 어린이 보험 갖고 계시지만 25세 만기, 30세 만기이신 분들 바로 지금 026676-02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1928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문자 남겨주셨네요. 23살 아들의 보험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험 가능하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능하겠죠, 전문가님? 예, 당연하죠.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23살의 아들은 당연히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MC님, 우리 네. 23살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20대 청년들이 보험을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의 뭐 젊은데 뭐 아프겠어 하고 필요 없다고 많이 네, 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네. 대부분 어머님들만 발만 동동 거리면서 우리 아이 맞아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20대 사실 생각해 보면 20대에 아플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아플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걸.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아프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요. 네. 무언가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중단을 해야 합니다. 오. 그리고 본인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모았던 돈을 치료비로 다 쓰거나 그렇죠. 만약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머님께 부모님께 치료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가 언제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보험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3살의 우리 청년 아드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준비해야 되는 특약과 거기에 추가로 준비하면 가성비가 좋은 특약을 좀 나눠서 네.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22세 남성 100세 만기로 일단 서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계약을 보시면 상해 사망 후유장애 3% 1억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후유장애는 3%부터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는데요. 네. 이게 남성일 경우가 특히나 직업적으로나 취미 여가 생활로 인해서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실례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어깨 골절, 손목 골절로 후유장애를 진단을 청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유장애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 청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반복해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1억이 아니라 한 5억까지도 넣어본다면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선택 특약, 오늘 우리 보험에 관심 없는 20대 청년들 적어도 이것만은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1번과 6번까지의 진단비인데요. 네. 일단 암 진단비 5천만 원,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를 최대 3천까지.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가 중요한 만큼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 3%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최대 5천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6번의 양성 뇌종양. 일반적으로 뇌종양 진단 받으면 암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성이지 않을 때는 암 진단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가장 정말 좋은 특징 중에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납입 면제입니다. 사실 네. 이 1번에서 6번까지 혹시라도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정기간 납입이 면제된다라는 사실도 중요하거든요. 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현재 암이라든가 네. 성인 질환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정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특약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 본다면 7번부터 17번까지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그리고 또 수술 이런 전체 특약이 7번에서 17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중복해서 받기 때문에 네. 장기간 우리 어린이 보험이긴 하지만 성인 보험이잖아요. 100세까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약을 놓치기는 너무 아쉬운 특약들입니다. 네. 그리고 18번부터 이제 우리 입원비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성인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입원 일당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입원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입원 일당은 그렇게 그닥 제한을 해드리지 않는데 네. 어린이 보험에 아직 젊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혹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입원 일당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네. 24번과 25번 이 부분에 대한 입원 일당은 좀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6번부터 굉장히 다양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보장액은 작지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든가 확률은 또 적지만 한번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진단비가 크게 나오는 특약들을 대략 47번까지 넣어놨는데 네. 26번에서 47번까지의 총 보험료가 10,000원 안팎입니다. 20개 정도 지금 네, 특약이 10,000원 그렇죠. 정도 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셔서 좀 가져가신다면 장기전으로 훨씬 더 특약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41번에 추간판 장애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디스크 수술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연세가 들면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추간판 장애 수술인데 네. 성인 보험에서는 이 추간판 장애 수술이 다빈도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술 보장액이 뭐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추간판 장애 수술비를 300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 10배 정도 보험금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린이가 무슨 추간판 장애 수술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어린이 때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때도 보장을 받지만 100세까지 평생 보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48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보험 중에 갑 오브 더 갑 가성비가 너무 좋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내가 혹시라도 나나 우리 가족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인데 네. 간혹 어머님들이 나나 내 남편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필요 없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종종 하세요. 네. 하지만 아이도 언젠가는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각각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안내해드린 어린이 보험의 설계 주안점을 보면 네. 우리 20대 청년분들 보험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만약의 상황에 적어도 최소한으로 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보장이 넓은 4대 진단비는 무조건 준비하셔라. 네. 이 진단비도 암의 범위가 넓은 것, 뇌혈관, 허혈성 이런 심장질환에 대한 범위 넓은 것, 거기에 후유장애 진단비까지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진단비를 다 준비했는데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챙기셔야 되는 게 수술비 보장이죠. 이 수술비는 반복, 중복입니다. 그래서 실손이 나중에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서 가져가지 못할 때 또 그 대체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네. 보험 가져가시고 또 5번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어린이 보험에 눈여겨볼 만한 특약이 좀 전에 설명해 드리지 않은 24번과 25번에 요양병원 입원 일당 그리고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이 있거든요. 우리 암 진단 받으면
보면 상급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요양병원을 많이 가는데 네. 암을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90일 동안 나오고요. 또 통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통원 일당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수술비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수술비가 하나 있는데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거거든요. 아, 요거 부정맥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보다 범위가 넓은데 네. 제가 부정맥을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무섭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위암의 발병 확률보다 20배가 높은 게 부정맥이라고 그렇게나 합니다. 많이요? 네, 굉장히 오. 많습니다. 부정맥 진단 받으면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수술을 하거나 카테터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만약 혹시라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좀 전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도 안타깝게 부정맥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네. 그래서 심내혈관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진단비를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건데요. 이 5대 기관에도 뇌, 심장, 간, 신장, 폐질환처럼 여기 중간에 심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부정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우리 부정맥으로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에서도 나오고 5대 기관 수술에서도 나오고 오. 또 좀 전에 질병 수술비 네. 그리고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특약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받을 네, 수 많이 있다는 나올 거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한 번 제대로 가입하면 평생 100세까지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계 예시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녀분들 보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1번 또는 어린이 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